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의혹 수사. 이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국방부 장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네.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뭐 후배인가 뭐 돼서 선배가 돼서 그렇게 됐다 하지만은 아니 대대장 하나 그게 말이 돼요? 이러니까 이 정부가 민심을 떠나고 있는 대대장 거예요. 2명. 대대장 2명.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대대장 2명이면 자 봐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이제 적시를 했어요. 예. 처음에 그 박종훈 대령 수사단장은 8명이었거든요. 사단장을 1사단장을 포함해서. 아니 사단장 빼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 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대장 2명만 딱 했다. 한 명한테 그냥 이렇게 했다면 모른데 2명한테 했다는 것은 공동으로 똑같은 명령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 명령 내린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지금 이 정권에서 네. 그렇게 축소, 음. 깃털만 몸통은 살려두고 이게 지금 다 이 그러죠. 정권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이태원 참사, 네. 오송 참사, 네. 김영환 충북지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해병대 최상병마저도 까지도 이러면 그러면 이걸 지금 인정하겠어요? 아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저항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음. 길어봐야 3년 반이에요. 그러면은 새 대통령이 진보가 나오건 보수가 나오건 이건 재수사가 됩니다. 네. 과거 청산이 이러니까 자꾸 불행한 역사가 적폐청산이 과거 청산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추미애 장관과 얼마나 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최수병 그것도 왜 정치하듯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해가지고 대대장 둘? 그러니까 아니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임시키고 뭐 항명죄. 항명죄, 수괴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것도 번복했어요. 자꾸. 예, 자꾸 번복하고 이러니까 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불행한 적폐청산, 사건을 나올 수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남겨두고 있다. 제발 윤석열 정권으로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나에게 한 정치보복은 나로 끝내라.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통합으로 갔듯이 정치 보복 없는 사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자체가 분열 아니냐 이거죠. 최근에 그냥 뭐 불행한 아니 사건들이 많이 뉴욕 타임스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랬다는 네. 거 아니에요? 보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한국 국민은 완전히 양분돼 있다, 분열돼 있다. 네. 오죽하면은 세계적 뉴욕 신문이. 타임스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냐 이거죠. 최상병 수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니냐고 이러면 안 돼요. 총리, 장관, 경찰, 검찰, 군, 장성, 지자체, 장 이렇게 다 책임 회피하면서 빠져나고 빼고 다 은폐하고. 아니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용산 참사 159명의 우리 꽃다운 청춘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은 용산구청이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위령제 한번 모시게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너무- 오송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해병대 이걸 어떻게 수사단장한테 수사를 사단장 빼라. 그러니까. 뭐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하고 같이 근무했다. 과거에. 국방장관하고 같이 근무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제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게 미래 세대잖아요. 이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 이거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연구를 해서 개발하면 바로 당시에는 적용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한 연구거든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내년에 무려 13.9% 그러니까 14% 가까이 확 줄여버렸다. R&D 예산을 R&D 예산이. 줄이는데 이것은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요. 이 재벌 회장들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 구본무, 김 송길승 그리고 정경련 상근 부회장인 손병두 네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늘 얘기를 해요. 이때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정보통신을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25년, 30년 먹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과학기술에 정부에서 과감히 투자해 주십시오. 이걸 듣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했는데 만약 그때 우리가 로봇, AI 그때도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러한 것들을 후임 정부들이 강화했으면은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요. 삼성전자의 유일한 핸드폰 시장도 애플에 지고 고급 상품은 애플에 지고 중저급 상품은 중국에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술이 지금 현재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어두워요. 그런데 R&D 예산까지 이렇게 그런데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R&D 예산을 미래 지향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마저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슨 카르텔, R&D 카르텔을 언급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분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비리가 있으면 핀셋으로 딱 거기만 도려내면 되는데 아니, 왜 전체를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이렇게 예산까지 깎냐고요. 모든 국민을 처벌하는 유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검찰은 비리가 없습니까? 사법부는 비리가 없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전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마치 통일부를 없애려고 하는 여가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지양돼야 되고 R&D 이건요 지금 투자를 하면은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나타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제 친조카가 이 물리학 박사를 해가지고 수학 교수인데 제가 보면은 몇 년 전부터 논문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작은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은 30년, 50년 후에 네. 우리 국민이 우리 인류가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의 R&D 예산은 이 정권에서 하면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에서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싫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IT 위에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내놓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게 국가의 비전은 미래 세대를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사실 SOC 예산도 그렇습니다. SOC 예산을 줄이겠다 하는 것은 호남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SOC 투자가 안 된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지금. 호남은 근본적으로 SOC 예산이 안 된 거예요. 어제 완도의 복일도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해서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도서 지방을 가면은 완도도, 진도도, 신안도 연육교, 연도고가 안 돼 있고 또 섬 내부 내에서도 노인들만 사는데 버스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부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R&D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과학
전문가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해야 20년, 30년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게 지금 준비된다. 박지원 같이 저렇게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부가 아 무슨 카르텔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아 거기만 잡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핀셋으로 딱 집어내면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핀셋. 네. 네. 수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